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공식적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그러니까 1시 30분쯤입니다. 방금 전입니다. 집행을 중지했음,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임.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함. 이렇게 공조수사본부가 공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그 관저 주택 그 바로 앞에서 경호처장이 직접 나와서 공수처 체포 요원들에게 이건 경호처법상 허용할 수 없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 대치 상태가 몇 시간째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방금 전에 언론에 공지를 냈는데요. 이러한 대치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또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 얘기는 결국 경호처 요원들이 지금 물리력으로 막고 있었나 봅니다. 그 물리력이라는 게 어떤 수단을 동원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조수사본부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현장 인원들, 그러니까 체포조 인원이겠죠. 체포조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에 1시 반쯤 집행을 중지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한 절차, 그러니까 정당하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게 지금 공수처의 입장인데요. 그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여기서 피의자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공조수사본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실무적으로 막아선 사람,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주택 앞에서 직접 공수처 체포조에 대해서 이거는 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막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이 됐는데요. 다만 이 고발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범인 은닉,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에 들어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설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법률가시니까요. 네. 어쨌든지 간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했고 저지를 한 걸로 그렇게 공수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 검토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토 후 결정할 수 있는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의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체포 재집행, 그러니까 2차 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차 집행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아마 막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월 6일까지로 돼 있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갱신을 청구해서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경호처 때문에 어떤 체포 자체가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조본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한다면 체포영장이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지금 계속 체포에도 응하지 않고 조사에도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떤 범죄 중대성은 당연히 내란 혐의니까 일단 네. 혐의 자체는 충족한다고 보고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도주 우려는 없다 손 치더라도 네.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확하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러한 부분에서 네.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걸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조수사본부의 공지 내용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다음에 그 뒤 부분인데요.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집행을 중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전이 우려됐다. 이건 어떤 뜻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몸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어떤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아마 뭐 무기를 어떤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보이는데 네. 이것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이나 네. 아니면 공수처 직원들이 지금 120명 정도, 150명 정도가 갔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 인원 전부 다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 보는데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물리력으로 뚫으려고 시도는 해봤지만은 도저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그 공수처 직원들, 체포조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 또 그걸 막아서는 또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더 이상 5시간 정도의 대치를 통해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오늘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수처 그리고 야당은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다.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 영장 발부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측이 대치한 끝에 결국 체포영장의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대한민국 법치를 두 번째 깨트리는 행위를 대통령이 한 거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흉악범들도요, 국가 공권력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버티거나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면 체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일단 공수처가 제2의 집행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대한민국에 아직은 직무가 정지됐어도 대통령으로서 참 못할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두 가지를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는 이 집행을 저지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공수처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경호처도 전부 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 다 채증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지금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지금 모르는데 양쪽에 이제 주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추가로 또 그 어떤 영장 집행을 시도를 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구속영장까지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전에 좀 양쪽이 좀 조율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고 나서 다음에 뭐 영장을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장 영상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방금 한 3, 4분 전쯤에 한 10분 전쯤인가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 현장에서 지금 요원들이 철수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입니다. 제가 아까 저게 지금 이제 공수처의 체포조 요원인지 아니면 경호처의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직원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조수사본부의 발표 내용에 근거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저분들이 바로 공수처 체포 요원들이 아닐까 그런 짐작이 됩니다. 결국 체포영장의 집행을 포기를 하고 철수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공수처가 앞으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저희가 공조본의 그 발표에서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그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공수처의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새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본 토론에서도 계속 다뤘던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진작부터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 반드시 처벌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진작부터 아예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서한으로 네. 이거 막는 거는 문도 안 열어주는 거 그것조차도 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을 하니까 의율해서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형사고발, 형사처벌 조치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예상을 하십니까? 또 이어진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아까 들어갈 때 보니까 공수처 요원들 들어갈 때 체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다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지금 가방들을 들고 오는 모습이 아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런 방해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체증을 하기 위한 어떤 영상을 확보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영상 속에 있는 인물들, 특히나 방해를 할 때 있어서 모두 다 고발 조치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어떤 조금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물을 특정을 해가지고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그냥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호처장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건을 통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경호처도 아까 이제 체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경호처가 이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 또 만약에 나선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는 것이? 가령 경호처법이나 이런 걸로 할까요?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처법에 체증을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을 할 건데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경호처법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아마 각하처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호처에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 저는 어떤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